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섹터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차이가 나고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이유는 아무래도 HLB가 좀 클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 평 어떻게 써서 주셨을까요? 네, 주도주보다는 소외주 득세 국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주도주보다는 소외주가 조금 더 득세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소외주가 조금 더 잘 가고 있는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전략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네, 지금 약간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연결 시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페셜 원 시간이 뒤쪽으로 좀 밀려나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똑같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한 줄 평은 주도주보다는 소외주가 득세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지 시장에 대한 해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상당히 이번 주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증시가 이제 6월 12일 CPI하고 FOMC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놨는데 그때까지 이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냐가 이번 주에 정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오늘 중국의 LPR 동결로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정도죠.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발표가 나니까 목요일 날 반영이 되겠지만 소외주들이 좀 득세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있었고 대외 변수가 발생됐습니다만은 핵심은 사실 연준의 속내는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물가를 좀 중심에 두고 있느냐, 경기를 좀 중심에 두고 있느냐, 연준도 고뇌가 깊을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건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기가 이제 언제일 것이냐, 또 연준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금리 인하의 명분이 갖춰져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재료는 나오면 소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벌기가 지금 이제 6월 12일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망감으로 다가온다. 사실은 요즘 너무 좀 많이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저도 앞서서 스탠바이 하면서 좀 봤는데 실적들이 잘 나오는데도 워낙 투심이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좀 낮추시고 어찌됐든 흑자 그리고 성장폭 이렇게 나와진다면 랠리는 가능합니다. 네. 우선 6월 12일까지 그리고 이제 6월 12일 날 CPI하고 FOMC하고 같은 날에 하는데 이때 또 상당히 별표 10개죠. 이게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서머 랠리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요번 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다른 거 봐보시죠. 사실 나스닥, S&P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나가는 모습이 러셀 지수입니다. 중소형 종목들이죠. 그렇게 시장 자체가 더 좋지 않았고 5일선 키 맞추기를 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다우만 조금 상승으로 간 모습이었는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 모습입니다. 이게 조금 사실은 수급 자체를 좀 빨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구리가 사실은 지금도 2.17%, 그리고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4%대 상승이 있었거든요. 원자재 중에 전반기는 구리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전선 변압 종목들이 굉장히 히트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쪽으로 너무 강한 수요가 좀 뒷받침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끌려가는 모습. 이것을 이제 주도주에서 역전할 만한 사실은 모멘텀이 좀 필요하죠. 그 모멘텀이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스탠바이인데, 일단 여러 가지 그 지표나 중국 쪽은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네. 우선 홍콩 항생 지수도 지금 LPR 동결이 되었고, 계속 증시 부양책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 부양책들이 나옴으로써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윗꼬리가 음봉에 달렸고, 지금도 약세 국면이에요. 더 이상 이제 환율이라든지 원달러 환율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달러가 약세로 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짐으로써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냐. 그 상태인 상황 속에서 월요일은 우선 주도주보다는 소외주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2739포인트고요. 이틀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조정의 깊이에 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조정이 좀 깊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조정이 깊이 나오지 않았던 측면이고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고민되는 게 매매로 이렇게 뭐 구리 이꼴 지금 연결 관계가 전선 뭐 요즘에 또 이제 오늘 자동차 뭐 밸류업 등등 강한 어조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쪽으로 가거든요. 현대차 좀 돌아가야 되나 2차 전지나 힘도 못 쓰고 반도체도 힘도 못 쓰고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HLB가 하한가로 다시 가면서 반대급부 수혜들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엄연히 따져서 소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해가지고 낭패를 볼 공산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서 승부를 지어야 되고 단지 여기서 결정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에 가장 많은 이벤트를 갖고 있는 건 모두 주도주입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먼저 언급을 드리면 파운드리 포럼이 있고요. 어드밴스 패키징이 있고요. 네. 이따 나중에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아마 은폐런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인터 배터리 돼 있어요. 네. 이거 다 2차전지 지금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시장이 주도주가 체감 지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뭐 구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지금 에너지라든지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이쪽으로 너무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면 낭패가 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시장에 엔비디아가 투심이 이제 실망으로 나오게 되면 힘들 수도 있지만 저라면 주도주에 베팅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하방 낙폭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2700선 깨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 낙폭은 뭐 2690선 정도 내다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뭐 조정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도 단기간에 2800선은 좀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등락 과정 속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기관 횡보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도주를 제외하고 잘 가고 있는 쪽이 좀 많긴 하죠. 구리나 전선, 뭐 밸류업 잘 가고 있어서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비중을 실으면서 좀 트는 방향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만 잘 넘기면요. 다음 달은 주도주가 부각이 될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대감을 주도주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도 섹터별 설명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전문가님 어떤 섹터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저PBR 그리고 공매도, 원전과 에너지, 그리고 구리 전선 준비했습니다. 네, 두 가지씩 묶어줘 주시네요. 첫 번째로 밸류업 공매도, 두 번째 원전과 에너지, 마지막으로는 구리 전선 테마입니다. 네, 첫 번째로 밸류업과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 지금 뉴욕에서 어떤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줄 평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니야만 못하다 시장 교란종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시장의 교란종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이쪽 섹터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준비한 게 이 지금 섹터들이 다 강세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래서 체감 지수가 별로 좋지 못한데 오전에 뭐 삼성전자가 좀 버팀목이 돼주면서 오늘 뭐 1718
코스피 수급 1, 2위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뭐 현대차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일렉트릭, 기아, LX 일렉트릭, 전선, 자동차, 반도체 요렇게 지금 이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버티고는 있는데 저도 내용을 봤어요. 지금 5월부터 이제 기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밸류 프로그램을 뽑아놨다가 결국은 다 취소를 좀 시켰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의 뉴스플로를 좀 타면서 우선 현대차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현대차가 25만 원 돌파를 하려고 용을 좀 쓰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는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수출 실적에 관해서도 현대차 뭐 안 좋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했고요. 선방 종대가 아니고 영업이익률 탑5 중에 1위입니다. 네, 1위. 사실은 괜찮아요. 네, 저희가 너무 선입견을 보고 있고 이건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도요타라든지 다 제꼈습니다. 현대가 영업이익률 1위를 했고 정말 쾌거죠. 사실은 주가는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정평가를 못 받고는 있는데 단지 지금 밸류업의 수혜 중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시장 교란종인 것 같습니다. 뭐 뉴욕에서 지금 밸류업 그 세일즈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준비한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이쪽으로 안 가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 강연 규정성이 없는 희망 사항으로 사실은 성장주나 좀 사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고금리니까 KB금융 이런 게 81,000원인 거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안 할지언정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강행 규정성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런 밸류 프로그램은 사실은 희망사항이라고 좀 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외인 기관 수급들이 이동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오늘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6월, 금감원장님이라고 할게요. 6월 하순에 뭐 공매도 재개 여부 언급 시사를 했는데 불과 지금 지난달까지만 해도 공매도 재연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공매도 사실은 뭐 그 재연장 안 하고 푸는 거에 관해서 별로 반대 의견 안 합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뭐 공매도 끼고 운영 안 했나요? 상관은 없는데 정말로 제도 개선이 좀 됐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기에서 시장의 공매도의 재개를 원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사실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로 외인 기관의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되고 공매도가 만약에 6월에 재개가 된다면 사실은 포트폴리오는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 형태로.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결정을 이제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저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성장주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당장 사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보류적인 움직임을 좀 보수적인 게 아니고 보류적이다.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 투심이 정말로 여기로 간다. 좀 많은 확률로 그러면 성장주에 계속 베팅하는 건 저희의 고집이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시장의 대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필수 체크 사항으로 조금 넣어둬야 되지 않겠냐. 단지 현 상태에서 밸류 프로그램으로 너무 많은 비중을 가는 것은 좀 보수적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밸류업과 공매도 관련돼서 오늘 뉴스도 나오고 이야기도 있어서 같이 분석을 주셨는데요. 일단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비중을 실는 시각은 좀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다만 지금 공매도를 이제 다음 달 하순쯤 전에 다시 한번 뭐 재개하겠다 이렇게 금감원장 멘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가치주 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레드플래그 꽂아두시고 약간은 조금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취합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원전과 에너지 섹터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도 일부 좀 가고 있는데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국의 선전과 반대급부 수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반대급부의 수혜가 또 원전과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원전과 에너지 섹터는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근데 이건 저도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앵커님의 생각도 다를 것 같고 시청자분들 생각도 다를 것 같고 PD분들의 생각도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저는 단편적으로 체코 원전의 수주에 대한 그 모멘텀만을 보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지금 전력 수요의 그 초과가 필요하다면 전력 수요의 뭐 급증 이런 게 좀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부분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내다보고 있고요. 체코 원전에 대한 모멘텀,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에너지 종목들의 부각 이런 측면인데 우선은 지금 확실히 체코 원전이 좀 트리거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나가는 모습은 보성 파워텍 그리고 뭐 일진파워, 에너토크 모습인데 오늘 움직임은 사실은 뭐 에너토크도 나쁘지 않았고요. 에너토크도 지금 5,300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거래량 터지고 스무스하게 지금 6,4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하고 있는데 우선 뉴스는 뭐 체코 그 신규 원전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 좋은 소식이죠. 30조 정도 된다니까. 한국수자원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승리를 뭐 점친다. 온 타임, 온 버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적정 시간과 적정 예산으로 빠르게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게 보성 파워텍이 좀 갔던 게 AI발 전력 인프라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원전들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분명히 트리거는 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어거지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비합리적인 주장 같지는 않아요. 지금 AI발 그 전력 인프라 어떤 확대라든지 수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까지는 구리 바람을 타고 전선 변압이 먼저 갔어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에너지가 없다면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구도 형성이 체코 원전에서 앞서 나간다 이런 소식과 AI발 전력으로 인해서 에너지까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일거양득으로 좀 묶이게 되면 분위기는 좀 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외주 안에서.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보성파워텍이 한 변곡점을 넘어갔어요. 3,200원이 변곡이었는데 에너토크나 이런 건 아직 6,800원이 변곡인데 못 넘어갔고요. 이런 건 다 이제 모멘텀 플레이겠죠. 일진파워는 슬슬 좀 넘어갑니다. 지금 변곡이 이제 12,200원인데 슬슬 넘어가는 분위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인데 에너빌리티도 사실 변곡은 넘어갔습니다. 네, 16,000원 넘어갔거든요. 이제 18,500원 고점 돌파하면서 추세가 붙어서 힘을 실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수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 투심이 이쪽으로 한번 체코 원전하고 AI 발수에 전력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정책은 탈원전을 하는 쪽은 아니니까 또 그러면 좀 수급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전과 에너지를 좀 준비해봤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해지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은 전략 같아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과 에너지는 소외 섹터들 가운데 그래도 해지가 좀 가능한 섹터로 보시네요. AI 전력 인프라 에너지로 수혜가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모멘텀, 지금 원전까지 연결고리가 달랑말랑한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투심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서 체코 수주도 같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리와 전선 테마입니다. 손이 가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차트가 급등하고 있는데 구리 전선 테마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과열이나 상승세 지속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열이긴 한데 여기서 더 오른다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이 궁금합니다. 구리전선 테마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포기했고 포기한 게 뭐 비겁할 수도 있지만 무서워서 저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망치를 좀 보니까 아까 그 구리 차트 모습도 좀 보여드렸는데 더 오른다는 평이 있는데 사실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과열이라고 해서 주가가 안 가진 않습니다. 지상 40층이면 막 63빌딩까지 가고 하거든요. 단지 지하 10층이면 20층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리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과열이라고 했는데도 이만큼 떴거든요. 네. 상당히 무섭게 올랐기 때문에 연동관계가 뭐 엄청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예측한 게 연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평인데
지금 현대 일렉트릭 모습인데 여기서 달려드는 건 사실은 손절 라인을 21선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깨지만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수익 창출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좀 속도 측면은 빨라질 수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이거 지금 26만 원인데 61선까지만 버텨도 61선까지 빠져도 추세가 지금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30%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급등세고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뭐 파운드당 5.05달러, 3.48%가 올랐는데 향후 구리 수요에 증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베팅을 할 것 같은데 밑에서부터 계속 사가지고 불타기라는 건 모르겠어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플랫평으로 박스권 돌파하면서 계속 비중 추가해가는 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면 저희는 돈 없어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형태대로 교과서적인 형태대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추격매매로는 절대 수익 못 낸다고 봅니다. 추격매매를 굳이 꼭 해야 되겠다. 워낙 업황이 좋아서. 그러면 여기는 역시나 손절매 해야 됩니다. 손절매에 입각해서 매매 접근을 좀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결과물은 최하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또 운이 좋아서 뭐 이런 24만 원대 지지 반등을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수익 창출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는 이제 고스 트레이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사실 맞지만 이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손절매 해가시면서 매매 전략 측면에서 투자에 자신 있으신 분들 정도로만 구리 전선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비츠로셀 준비했습니다. 네, 비츠로셀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실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제일 먼저 그 실적입니다. 실적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HTS 열어보면 사실 이 회사는 괜찮습니다. 항상 그 흑자를 썼던 기업이고 부채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기본적 분석상 우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이제 1차 전지 종목이에요. 2차 전지가 아닌 리튬 1차 전지 종목인데 이런 종목 스타일이 이제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띄면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주길 바라는. 근데 그 근거치에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1분기가 영업이익이 지금 101억 원 썼고 YOY로 15%가 올랐습니다. 이제 수출 위주의 어떤 매출 구조 이런 부분들 수익성이 계속 개선돼 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들고 나와봤고요. 충분히 뭐 가격 조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지 않았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른 매크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손절 채우겠습니다. 손절가 17,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비츠로셀 1차 전지 종목입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실적 좋고 조정까지 마쳤기 때문에 슈팅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0% 정도 이쪽으로 잡으시면서 24,000원 제시 주셨고요. 손절가 17,000원까지 지켜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스페셜 원 이 시간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